조계종 총무원이 다음 달 28일 총무원장 선거체제를 앞두고 엄정한 종무집행을 다짐했습니다. 전국 선원회 스님들이 내일 하한거 정진을 마무리합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태풍 진로에 있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내일부터 백양사에서 학예 수련법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다음 달 28일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총무원 호법부는 모레 열릴 전국 승려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반종단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이후 빠르게 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36대 총무원장 선거일은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습니다. 종단 사태를 수습하고 조속한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선거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또 차기 총무원장 체제가 구성이 되면 종단은 곧 안정될 것입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진우 스님은 곧바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실국장 스님들과 총무원들께서는 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위치한 자리에서 한치 흐트러짐 없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원 호법부는 오는 26일 조계사에서 있을 전국 승려대회를 불법 집회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호법부는 우리 안의 허문을 명분 삼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불교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깨트리는 반종단적, 파승가적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집회에 동조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정 스님이 원로회의에 총무원장 불신임 결정을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문이 한때 돌면서 종단 안팎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정 스님의 상좌인 주경 스님은 해종 세력들이 설정 스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 이후 여전히 종단 안팎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사부대중 모두의 이해와 양보, 화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전국의 선원에서 오직 수행에만 매달려온 스님들이 내일 하한거 정진을 마무리하고 세상 속으로 또 다른 수행길에 오릅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마련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뜨거운 여름, 전국의 선원에서 일체의 외부 출입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매달려온 수자 스님들. 지난 석 달 동안의 하한거 수행 정진을 내일 마무리합니다. 합천 해인사와 문경 봉암사 등 조계종 산하 전국 100여 개 선원과 태고종 사찰의 수자 스님들은 내일 오전 일제히 하한거 해제 법회를 끝으로 석 달간의 용맹 정진을 회양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를 비롯한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하한거 해제 법회에 참석해 지난 석 달간 수행 정진에 몰두한 수행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진제 대종사는 내일 오전 80 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리는 하한거 해제 법회에 참석해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릴 예정입니다. 수자 스님들은 내일 하한거를 해제한 뒤 산문 밖으로 만행길에 올라 세상 속으로 또 다른 수행길에 나섭니다. 한국 불교의 안거 수행은 스님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석 달 동안 산문 밖 출입을 끊고 오로지 화두 수행만을 하는 대중 수행 문화로 북방 불교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안거 수행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한거 해제일인 내일은 백중 기도 정진을 회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총봉산인 서울 조계사는 백중을 맞아 내일 49일 기도 회향법회를 열고 부모와 조상의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와 경주 불국사, 양산 통도사 등도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 백중의 의미를 설합니다. 태고종과 천태종 등 불교계 여러 종단들도 신촌 봉원사와 서울 관문사 등에서 일제히 백중 49제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과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조상의 은혜와 효로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의 위력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제주 지방의 경우 강풍과 파도로 인해 관광객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와 정전, 신호등 장애도 잇따랐고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삼령동에서는 상수관이 파손되거나 전봇대가 부러져 인근 건물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김포와 광주 등 전국 9개 공항에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서해뱃길이 끊기는 등 전국적으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도로가 침수되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찰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한라산 국립공원 내 자리한 사찰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 제23 교구본사인 제주관음사는 강풍으로 일주문을 비롯해 각 정각들마다 기와장이 떨어져 나갔고 폭우로 인해 삼성각 뒤편 축대 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법당과 요사체 문틈 사이로 빗물이 난입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어제 태풍 쏠릭으로 인해서 저희 간음사에서 직원들과 스님들께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 사찰의 취약점인 강풍으로 인해서 기와가 날아가고 폭우로 축대가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불자님들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사찰 피해와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송은아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오늘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유초중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서울의 유치원 889곳과 초등학교 601곳, 중학교 383곳, 특수학교 27곳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17개 교회는 시교육청이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 지역 등 태풍 진로에 있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들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하한거 해제를 맞아 천년고찰에서 불심을 다지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내일부터 장성 백양사에서 하계 수련법회를 실시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조직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지난해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조계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정기법회를 여는 등 꾸준한 신행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신도단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활동이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 간의 소통과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의 끝자락에서 공불련 회원과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하계 수련법회가 진행됩니다. 보통 우리가 상반기는 수계, 하반기는 기념법회인데 이제 그 하계는 여름철에는 수련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참선을 했어요, 동아사에서. 이번에도 이제 기도 정진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평소 때 못하던 걸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공불련 회원들은 하한거 해제일인 모레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약사암 철회정진, 금강경 독송,
천수경 참선을 진행하면서 신심과 수행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올해 수련법회에서는 판소리와 창, 성악, 가요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하는 문화공연도 선보입니다. 특히 모레 오후 4시에 열리는 입제법회에서는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이, 모레 회양법회에서는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이 각각 법사로 나서 공무원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실은 작년 초에 하면서 참 감명 깊었던 그런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지선 스님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설법을 하셨는데 지겹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그 눈이 오고 이런 풍광도 좋았고, 또 하나는 그 적극적으로 이제 좀 도와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공불련은 원래 법회는 물론 국내외 성지순례, 자비나눔 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공불련은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재가불자들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부처님처럼 받드는 우리 시대의 공복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학사와 석박사 등 모두 1,700여 명의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누더기 스님으로 불리며 청빈한 삶을 실천해온 부산 영일암 주지 현흥 스님이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정이 졸업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은 졸업생들은 가족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선후배들과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졸업생들의 표정에는 정든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에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따른 고민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졸업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이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도전과 희망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국대학교 가을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92명, 석사 535명, 학사 1,060명 등 모두 1,687명이 학위를 받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숱한 사람과 만나서 살게 됩니다. 그 만남이 잘못되면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만남이 성공적으로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재학하는 동안 학교는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올해로 112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은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청빈한 삶을 실천해 일명 누더기 스님으로 불리는 부산 영일암 주지 현흥 스님이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흥 스님은 30년 이상 된 승복을 기워 입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사무 스님으로도 불립니다. 스님은 지난 2007년 사찰 토지보상금 1억 원을 동국대 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동국대에 10억 원 가까이 기부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나눔을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방금 수여받은 학위는 저에게 명예요 영광이라기보다는 자칫 교만과 위선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수여해 주신 학위 참뜻은 수행자로서 초심을 잃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이와 함께 동문 기업인인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은 국민건강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공으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 합격해 해양 인명 구조 훈련을 하다 사고로 숨진 법무대학원생 부나영 씨에게는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습니다. 이 밖에 탈북민 출신으로 제7회 북한 인권국제영화제 개막작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를 연출한 영화 영상학과 박유성 씨 등 4명이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국대에서 미래의 꿈을 키운 졸업생들은 이제 또 다른 출발선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종립대학 동국대학교는 불교학 연구뿐만이 아니라 불교 미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불교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는데요. 동국대 출신 불교 미술 작가들이 주축이 된 동국불교미술인협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원로부터 신입 회원들까지의 작품을 하나로 모아 특별한 전시회를 엽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국불교미술인의 회장은 도금 분야에서 30여 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불교 미술 작가로
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박 회장은 종립대학에 불교 미술학과가 생기면서 각 분야에 진출한 동문들이 불교 예술 분야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대 불교미술학과가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에리트들이 각 분야에 종사도 하고 또 그 문화재청이나 그 공무원 쪽으로도 가시고 학계 쪽으로도 가시면서 그 체계화됐죠. 학교에서 배우고 또 나와서 그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또 다시 또 더 연마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국불교미술인회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다음 달 5일 인사아트 프라자에서 이를 기념해 13번째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40명의 회원 가운데 32명이 참여해 미술과 공예, 목조각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70여 점의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홍익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 조각에 입문한 서칠교 작가는 원로부터 신입 회원까지 함께 활동하는 것이 동국불교 미술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고 동경하던 대상들과 이런 같은 회원으로서 동등하게 이제 협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다른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불교미술은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매진해야만 기량이 만개하고 장인으로서 대접을 받기에 신진 작가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동국불교 미술인회가 창립된 것도 동문 출신 신진 작가들을 양성하고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원은 정체되고 그 발전이 후배 양성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워낙 또 잘하신 분들이라 신입 회원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그 후배들이 들어와야 연계도 되고 젊은 후배들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 전통을 올곧게 지키면서 신심으로 불교 미술가의 길을 걸어온 동국불교 미술인의 회원들.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침체된 불교 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부가 끊긴 채 남아있던 덕수궁 돌담길이 완전히 연결돼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돌담길이 끊겨 있는 영국대사관 후문에서 정문 구간 70m를 연결해 오는 10월 1km에 이르는 덕수궁 돌담길 전 구간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방될 구간은 덕수궁과 영국대사관이 맞닿아 있는 것을 고려해 통행문을 설치하고 덕수궁 내부 보행길로 걸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서울 조계사 신도들이 하한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고창 선운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사는 다음 달 2일 고창 선운사에서 신도들의 신심과 화합을 다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방생의식을 진행합니다. 법회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조계사 신도, 불자들이 동참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염주성 유적에서 8세기 중후반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동전이 출토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염주성을 조사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은 러시아 발해 역사연구협회와 함께 염주성 북서쪽을 발굴 조사한 결과 저장 구덩이에서 개원 통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 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은 카자흐스탄 수도 이전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초원의 진주 아스타나와 미지의 카자흐스탄을 주제로 76점의 사진이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중구 수화동 KF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조선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 활동한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이 지난 1450년 중국 사신 예겸과 주고받은 시를 모은 문서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보물제 1404호, 봉사조선 창화시건과 보물제 1405호, 비해당 소상 8경시첩을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일본 최대 종파인 조동종의 원로 스님으로 일본의 참선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 불자들을 상대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 불자들의 모임인 와세다대 교우회 불교 도문회장도 맡고 있는 오타니 테츠오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테즈오 스님이신데 와세다 대학 나오시고 지금 조동종의 대표 스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今年の3月に早稲田大学の交友会の方からですね、早稲田の OB で、高麗大学のある人からこれを紹介するから連絡を取ってくれ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て、でその方が高麗大学の仏師交友会というものですね。これのチャイ先生を紹介すると、ですからその話を聞いてくれ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して、それで、お会い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すると5月の29日になりまして、チャイ先生が来日されまして、早稲田大学交友会の中の仏教討問会、それと高麗大学の仏師交友会というものの友好条約を結ぼうじゃないかという話がありまして、それでもう一つは私が主催している国際、全文化交流協会というのがある。でそれと韓国でもその国際的なものを作りたい、全文化交流協会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なので、それをまず第一に考え、それと高麗大学と今私が学長している東北福祉大学との友好関係も築いていきたいなという思いで来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네, 조동종 하면은 그 미국의 젠 센터를 설립해서 미국의 선불교, 이 동북아시아 선불교를 전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조동종이 미국에 이렇게 불교를 전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1903年のことですけども、その時にハワイと南アメリカのペルーにおいて曹洞宗の布教活動というのが始まっております。でアメリカでの曹洞宗の布教活動は日本からの移民、これを中心にして行わ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1922年にロサンゼルスに禅宗寺、それから禅宗寺では第二次世界大戦以前から座禅会というものが開かれておりました。で1950年代後期からそのいわゆるビート禅的なその禅ブームが起こりまして、1960年代以降はその頃に盛り上がりが始めてきたいわゆるカウンターカルチャーというものと相まって、禅聖典が開かれるよう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 자,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제 탈종교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도 출가자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조동종 같은 경우도 혹시 출가자가 줄어서 사찰 운영에 좀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現代の日本の僧侶は在家からの出家というの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9割方がみんなお寺の子という実情が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現代の日本の少子高齢化という影響で地方へ行けば行くほど
やはりお寺が壊れていくというのが現実で、少子化の影響で坊さんのいわゆる寺院の成り立ちというのが困難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実情があります。坊さんの数はそれほど移動はありませんけどもそういう状態ですね。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일본의 오타니 테주오 스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한일 간에 더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한일 불교 간에 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위와 덕망이 높은 노스님을 흔히 큰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애틋해지고 무엇보다 듣는 스님은 흐뭇합니다. 다만 큰 스님의 기준이라는 게 딱히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 특히 부처님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일불 제자의 논리엔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대다수 불자와 신도들에게 큰 스님이라는 호칭은 속물들을 위한 높임말이 아니라 공경과 예우의 다른 이름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조계종 사태를 보면서 큰 스님들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